시작합시다.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등차 중앙, 곧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오케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어 드리긴 하지만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좋으냐? 이걸 이용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한번 증명을 하러 가볼 텐데, 자, 합이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항상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건 아니지만 첫째 항부터 더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여기에까지 합을 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느냐? SN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됐죠? 저 S는 sum의 약자를 써서 SN이다 그럼 S10이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S의 100이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N을 구하러 가는데 그럼 저 AN이 등차 수열이래요. 요 녀석이 등차 수열일 때 SN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 항을 A라고 해보자고요. 내가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아요. 첫째 항을 A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 요 녀석을 L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L 말고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자,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앞쪽부터 쓸 수도 있고 뒤쪽부터 쓸 수도 있어요. 됐죠? 공차를 D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자, 갑니다. 저 SN이란 녀석을 앞쪽부터 써보면 A, 첫 번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입니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예요. 그 다음은 A 플러스 3D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마지막까지 쓱 쓰지 말고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야? 이 전항에다 D를 더해서 L이 된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요 바로 직전의 항은 L 빼기 D가 돼요. 그럼 요 바로 직전의 항은 또 D를 더해서 L 빼기 D가 된 거니까 L 빼기 2D 요렇게 쓰여집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둘이 더한 거나 이 둘이 더한 거나 이 둘이 더한 게 같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돼? 얘를 살짝 뒤에서부터 이거의 순서를 바꿔서 써봅니다. L부터 써보는 거예요. L 빼기 D, L 빼기 2D,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A. 이 상태에서 둘이 더해보는 겁니다. 그럼 SN이 두 개가 있고요. A 플러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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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L. 다 A 플러스 L이죠? 그래서 N개의 A 플러스 L이 생긴다. 저걸 2로 나누면 되는데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N. 선생님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거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이 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맨 처음에 있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둘이 더한 거나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인 녀석들을 다 더한 거나 다 똑같다고.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온 이 A 플러스 L이란 녀석이 저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의 평균이 된 거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등차 중항이 된 거다. 됐죠?
그럼 총점은 평균에다가 총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않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내가 마지막 항을 몰라. 저 L을 몰라. 그런데 이 L이라고 하는 건 일반항 AN이니까 얘는 사실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잖아요. 됐어?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안다고 생각해보면 됐어? 그래서 L 대신에 쟤를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면 2분의 자 n 올려 쓰시고요. L 대신에 A 더하기 n-1의 D를 쓰니까 2A 플러스 n-1D 요렇게 써줄 수 있다. 요게 식의 다다. 됐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2분의 항의 수 곱하기 초항의 2배 플러스 n-1의 공차D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식은. 됐죠? 자, 여기서 할 얘기 하나만 더. 문제는 요것만 갖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천천히 풀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얘기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하도록 하죠. 뭐.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어렵지 않잖아요. 오케이? 기억해야 될 것보다 초항과 말항을 알면 등차 중항 평균이라는 걸 이용하면 제일 편하고 알겠어?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합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차를 안다면 합을 구할 수 있다. 선생님 N은요? N은 시험 문제 줘야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째 항까지 더 할 거니를 질문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와 연결한다면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아는 순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필수 예제 7번. 일 번 두 번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22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S 30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됐죠? 여기 보세요. 나는 초항과 공차만 알면 된다고요. 두 번째 항이란 녀석은 첫째 항 더하기 D가 4고요.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게 22라고요. 따라서 연립하면 3D의 값이 18이더라. 그래서 공차가 6, D가 6이니까 초항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됐죠? 그럼 합의 공식을 쓰러 갑니다.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의 수 30 초항의 2배 마이너스 4 플러스 n 빼기 1이니까 29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약간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써보자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연습 여러분 숙제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제 검사는 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봐. A 2가 4래요. A의 5가 22래요. 자, 갑니다. 두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지.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가는 거를 볼 수도 있잖아, 바로. 돼?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3번, 4번을 거쳐야 되니까 간격이 총 3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A의 5에서 A의 2를 빼면 3D다 라고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D를 구할 수도 있다. 됐죠? 근데 어차피 첫째 항을 구하려면 다시 이 방법을 쓰긴 써야 되지만 이렇게 공차를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두수 2와 40 사이에 총 m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요. 자, 저번 시간 했던 문제죠. 갑니다. 2가 있고요. 40이 있다고요. 여기 사이에 숫자를 총 m개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무슨 수열이 됐대요? 등차 수열이 됐대요. 됐니? 자, 모든 항의 합이 420일 때 여기 쓰여있는 모든 항의 합이 420이래요. 이건 초항과 궁차를 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초항과 말항을 알았으니까 평균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 쓰여있는 녀석들의 평균이 2분의 2 더하기 10이라서 6이 됐다고요. 돼? 그럼 여기 나온 숫자의 합은 평균이 총 몇 개 있나 봤더니 여기 m개에다 2개를 더 썼으니까 m 플러스 2개가 있었다고요. 이게 420이라고요. 따라서 m이 너 70이니까 68개. 여기다 68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돼? 그럼 뭐 찾으러 가야 돼? 이제 공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봐. 여기에 68개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항의 입장에서 보면 총 70개의 항이 된 거죠. 응? 이해돼? 여기다 68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는 총 70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네가 A1이면 너는 A의 70인 거라고요. 됐니? 그럼 70번째 항까지 가는데 간격이 몇 개야? 69개죠? 이해돼? 이거 40이구나.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왜 10이 듣지? 다시 40이래요. 나 뭐 한 거야? 어쩐지 멋져 이렇게 컸나 했어. 죄송합니다. 40이니까 40이 21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 21이니까 m 플러스 2가 20이 되면 돼서 m이 18개. 그럼 여기에 엄마야 씨 18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전체 항은 20개예요. 그 얘기는 네가 A1이라면 너는 20번째 항이다. 따라서 저 40이란 녀석은 첫째 항 2에다가 공차를 19번 더하면 되더라. 됐죠? 따라서 D가 얼마야? 38이니까 2면 되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됐어? 오케이? 이해됐지?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우선 선생님이 가장 무식하게 푸는 풀이를 풀고 있습니다. 어떤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5고요.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 80이래요.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됐죠? 자, 등차 수열은 뭐랑 뭐만 알면 된다고요? A와 D만 알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미지수가 2개인 거라고요. 그래서 2개가 주어져 있죠? S의 5부터 구하러 가겠습니다. 2분의 항의 수 5개, 초항의 2배, 플러스 4D. 네가 15다. 됐죠?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나 졸리게 했나 오늘? 왜? 2분의 항의 수 10개, 초항의 2배, 플러스 9D. 네가 80이다. 이걸 가지고 A와 D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됐죠? 갑니다. 3이죠? A 플러스 2D가 3이다. 8이죠? 16이죠? 2A 플러스 9D가 16이다. 아, 그러니까 너도 나누지 말고 그대로 쓰자. 2A 플러스 4D가 6이다. 그럼 둘이 빼면 5D의 값이 10이었으니까 D가 2가 튀어나왔고요. 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문제 없죠? 그럼 내가 찾는 S20은 2분의 항해수 20개, 초항의 2배, 플러스 19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 곱하기 38, 36 따라서 360 이렇게 답 찾으셔도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필수 예제 9번. 첫째 항이 14래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지금 이 수열은 이 두 가지만 보고 보세요. 14, 10 계속 작아집니다. 됐어요? 그런데 숫자가 작아지더라도 합을 하면 계속 커지겠죠. 이해돼? 14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뭐 양수 하면 계속 커질 거라고 합은 알겠어? 그런데 얘가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무슨 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지. 음수로 바뀌는 순간 합은 커지다가 뭐 하게 되죠? 작아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돼? 이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자, 시험 문제 갑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인데 sn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갑니다. 그냥 노가다를 먼저 해볼게요. 합을 구하시면 2분의 항의 수 n개, 초항의 2배,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요. 2분의 n의 32 마이너스 4n 따라서 n의 16 마이너스 2n이 된다고요. 됐어?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됐어? 그럼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는 n이 자연수일 때만 그릴 수 없으니까 그려놓고 자연수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자고요. 됐죠? 최고창이 음수입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만 무식하게 풀고 있어요. 요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었어요. 그럼 최대값은 가운데에서 가져야 되니까 4에서 갖는다. 됐어? 따라서 n이 4일 때 최대가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고 뭐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죠? 가령 뭐 7.7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해보면 n은 자연수니까 7.7에서 조금 떨어진 8 아니면 7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됐어? 그런데 7.7에서 8은 0.3 떨어져 있고 7.7에서 7은 0.7 떨어져 있어. 얘는 조금, 얘는 그거보단 많이니까 8에서 최대값이 되겠지. 됐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 거라면. 이해되지? 됐어? 자, 그런데 아니다. 설명은 여기 설명을 그런데 얘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야. 좀 이따 할게요.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 10번. 자,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 배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그럼 처음 수가 4라고요. 그리고 공차는 4짜리라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부터 4씩 커지면 된다고. 4로 나눴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4의 배수보다 3 큰 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여기 봐. 자, 그러면 이런 녀석을 더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건지 아직 찾을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an을 구합니다. 첫째 항 3 플러스 n-1 공차 4 따라서 4n 플러스 1이에요. 빼기 1 죄송합니다. 4n 빼기 1이 됩니다. 됐죠?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거죠. 돼? 그럼 25가
99예요. 선생님은 숫자를 찾아서 썼지만 그러니까 25번째 항까지 합을 찾으란 얘기죠. 그럼 나는 S의 25를 찾는 겁니다. 그럼 2분의 항의 수 25개, 초항의 2배, 플러스 24 곱하기 공차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또 다른 방법은 봐봐. 내가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기 위해서 얘를 찾아버렸어. 마지막 항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차피 A의 25번장을 찾았네. 그러니까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 하고 항의 수가 25개예요. 요렇게 문제 푸셔도 상관없겠죠. 됐어요? 오케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자, 필수예제 11번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조금 알아두면, 그냥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건 여러분 가능한 한 무식하게 풀고 합의 공식 초항과 공차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답은 찾을 수 있어요를 보여드린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한번 조금 더 보자고.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항은 A라고 하고 공차는 D라고 한 상태에서 좀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수열은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도 함수로 본다면, n에 관한 함수로 본다면 그냥 선생님이 전개해서 풀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 전개해서 써보세요.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을 n에 관련된 함수로 풀었었더니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없어? 상수항을 가지면 안 돼. 이해돼? 왜? 마지막에 n이 여기 전체 곱해졌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라고요. 됐어?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없죠? 오케이? 그럼 비교만 합니다.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저 A를 통해서 수열 AN의 공차가 A의 2배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더 넘어간 얘기는 아직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조금씩 볼 게 생기는데, 그럼 좀 전에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듯이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럼 2차 함수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해돼? 오케이? 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이 등차수열에서 합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된다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를 보면 합이 최대가 되세요라는 뜻은 더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하는데 계속 커져야 되는데, 알겠어? 뭔가 더하는데 계속 커져야 되는데, 그럼 무슨 수만 더하면 돼? 양수만 더하면 계속 커질 거야. 음수를 더하는 순간 그 크기는 갑자기 작아지겠죠. 이해돼? 그럼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의 의미는 어떤 수열, 이 등차 수열이 어떤 흐름에 있느냐? 양수로 시작해서 그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언젠가 음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돼?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양수만 더해라 이런 뜻이라고. 이 수열의 상태가 양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서 언젠간 0이나 음수가 되는 순간까지, 0이 되는 순간까지만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합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 항으로 푸는 문제라고요.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니 이걸 구하는 문제라고. 됐어?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양수만 더해라니까 따라서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라는 뜻은 이 수열의 흐름이 양수에서 쭉 작아져서 음수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시작부터 양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야. 계속 커진 숫자를 더하면 계속 커질 거고요. 계속 작아진 숫자를 더하면 합을 하다가 합이 어떤 모양이냐? 조금씩 커지다가 어느 순간 작아진다고. 최소값이라는 게 없다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려면 음수에서 시작해서 수열이 커질 거야. 수열이 커지는 거야. 그럼 음수를 계속 더하면 점점 작아지다 양수를 더하는 순간 커지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 음수만 더해라. 일반 항으로 푸는 문제다. 따라서 AN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까지. 이게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 항으로 푸는 문제다. 선생님, 저는 2차 함수로 풀고 싶어요. 그럼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걸 2차 함수로 푼다면 봐.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잘 보세요. 저 SN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음수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공차가 음수라면. 됐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잘못됐지. 죄송합니다. 자, n으로 묶으면 an 더하기 b예요. 됐죠? 그런데 우린 n에다 0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 사실은 첫 번째 항을 집어넣는 거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됐지? 여기서 출발해서 a가 음수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자, a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공차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갔는데 여기의 값은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가질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라고. 이게 자연수냐 자연수가 아니냐. 됐어? 이게 자연수일 때만 최대값이 여기가 될 거야. 이게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면 얘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야 된다. 됐어? 오케이? 자, 갑니다. 이게 자연수면 그냥 여기 최대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7이었어. 돼? 그럼
7을 집어넣었을 때는 한 여기서 0.7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요. 8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쯤 될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8일 때까지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8번째 한까지가 양수였을 거다. 이해돼? 이게 마치 우리는 곡선으로 그리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바로 건너뛰는 상태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커지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참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야. 돼? 하지만 선호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보기엔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더 예쁘다. 이해되지? 아까 풀이는 이걸로 풀어드렸지만 선생님을 생각할 때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는 일반 항의 입장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예쁜 방법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시험 문제. 그러니까 두 번 나왔습니다. 합에도 나왔고 공차를 찾는 거에서도 나왔어요.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이 됐으니까 여기는 항이 총 n 플러스 2개다. 이걸 까먹진 말라고. 알겠어? 그러니 첫 번째, 만약에 나한테 공차 d를 찾으래. 이제 바로 가자고. 야, 이 b라는 녀석이 a에다가 잘 보세요. 저 b라는 녀석은 a에다가 간격이 n 플러스 1개라서 n 플러스 1에 d를 한다고요. 따라서 d라는 녀석이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간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걸 쓰면 대신에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합을 구해라 그러면 저기 나온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초항과 말항을 알았으니까 평균 쓰시고 항의 수 n개가 아니고 n 플러스 2개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너만 구하세요. 너의 합만 구하세요. 그러면 요 항의 수를 n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 a 더하기 b의 값이나 x1 더하기 xn 값이나 서로 똑같을 거라고. a에서 d만큼 커진 수, b에서 d만큼 작아진 수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 자, 어떤 녀석이 등차 수열이었대요? 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줄 테지만 자,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가는 자연수는 공차가 1자리인 등차수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이제 여러분이 저기서 숫자를 몇 개씩 꺼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꺼낼 때도 규칙이 있이 꺼내야 돼. 됐니? 자, 내가 만약에 저기에서 1을 꺼내고 두 칸씩 건너뛴 수를 꺼냈을 거래요. 두 칸 건너뛴 수, 두 칸 건너뛴 수, 8, 9 두 칸 건너뛴 수, 11, 12 건너뛰고 두 칸 건너뛴 수. 이렇게 새로 수열을 만들었다고 쳐봐. 여전히 얼마씩 커져?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개수씩 끊어 써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아, 보세요. 등차 수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pn 플러스 q번째 항만 꺼내서 수열을 만들었어. 그래도 여전히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해돼? 됐어? 그 다음 봐. 이걸 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AN이 3N 플러스 1이었다고 칩시다.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선생님이 그런데 A에 3N 빼기 1이라는 항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에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11번째 항들만 꺼내서 수열을 만들고 싶다고. 됐어? 함수처럼 생각해봐 얘들아. N 자리에 3N 빼기 1 들어간 거야. 여전히 1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 맞겠죠. 됐어? 그리고 공차는 봐봐. 3에서 9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3에서 9로 바뀌었느냐? n이 3n이 됐잖아. 몇 칸 건너뛰었단 얘기야? 3칸 건너뛰었단 얘기야. 이해돼? 그럼 n이 pn이 됐잖아요. 그럼 p칸을 건너뛰었단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의 공차는 첫째 항은 A, P 플러스 Q 번째 항이 될 거고 공차는 너의 공차를 D라고 본다면 P 곱하기 D로 바뀌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돼? 여기까지 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너의 공차들을 D1, D2라고 할게요. 요거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꼭 다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뺄 거야. 그럼 생각해. 1차 함수끼리 더하고 빼는 거잖아. 그럼 1차 함수끼리 빼면 여전히 1차 함수가 나오겠죠. 선생님, 그런데 1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상수함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상수함수도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 3, 3, 3, 3, 3, 3 가는 수열은 0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두 수열을 더했습니다. 두 수열을 뺐어요. 그 다음 각자 수열에다가 실수배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더하고 뺐어. 이래도 여전히 얘네들은 다 무슨 수열이다? 다 등차 수열이다. 됐어? 곧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은 다 등차 수열이라고. 됐어? 그 이유가 뭐야? 1차 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다 1차 함수니까. 됐어? 그런데 곱한 건 되겠어? 안 되겠어? 곱한 건 안 되겠지. n 곱하기 n이 되는 순간 2차가 되니까. 이해하셨죠? 등차 수열끼리 더해서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끼리 빼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런데 등차 수열끼리 곱한 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되는 게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여긴 항상 그런 것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전히 그럼 공차는 또 어떻게 바뀌느냐? 자, 봐봐. 자, 공차가 3짜리인 수열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1, 4, 7, 10. 얘는 3칸씩 건너뛰어요. 자, 공차가 2짜리 녀석을 한번 써볼게요. 갑니다. 얘네 둘이 더 할 거예요. 니네 둘이 더하고 니네 둘이 더하는데 여기 좀 봐봐. 너 3 커지고 너 2 커졌잖아. 그럼 여기 전체의 값은 5만큼 커졌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공차는 둘의 공차를 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D1에서 D2를 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PD1에서 QD2를 빼주시는 공차가 다 바뀔 거다. 어렵지 않다. 됐어? 그러니까 수열은 항상 규칙이야.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거나 하면 다 등차 수열인 걸 인정하자.
됐어? 세 번째. 무슨 색깔이 좋을까? 세 번째. AN과 BN의 공통수, 겹치는 수.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얘는 예를 하면서 할게요. 자. 그냥 여러분한테 시킬게요. 자, 첫째 항 생각하세요. 첫째 항 하나 생각해. 알겠어? 어? 자, 이제 공차가 3짜리를 할 겁니다. 첫째 항 얼마야? 2야. 3짜리면 5, 8, 11, 14. 됐죠? 자, 첫째 항 하나 생각해. 됐어? 공차가 한 2쯤이라고 생각할게요. 첫째 항 얼마? 5. 맞아? 자,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수열이야. 됐어? 오케이? 그럼 잘 봐. 첫 번째로 같아지는 게 5예요. 그럼 그 다음 번째 나오는 건 얼마일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얘는 몇 칸씩 가? 3칸씩 가. 얘는 몇 칸씩 가? 2칸씩 간다고. 얘는 3칸, 얘는 3칸, 얘는 2칸 가는 거야. 3칸, 2칸 간다고. 됐어? 그럼 얘네가 동시에 같아지면 몇 칸을 가야 되겠어요? 6칸을 가야 되겠지. 이해되니?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철수는 3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 영희는 5일 일하고 이틀을 쉰다. 됐어? 며칠 동안 둘이 같이 쉬는 날은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철수는 일을 시작했다, 새로 일을 시작하는데 4일이 걸리고요. 영희는 7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사이클은 똑같이 일을 시작했다면 28일 동안 계속 같은 사이클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너 4, 7에 28, 7, 4, 28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그런 의미잖아. 돼? 얘는 똑같습니다. 3칸씩 건너뛰고 2칸씩 건너뛰니까 얘네들이 같으려면 5칸이 아니고 6칸씩 건너뛰어야 같은 수가 등장할 거라고요. 볼까요? 너 11이 여기 있죠. 바로 있네. 그 다음은 얼마가 같아지냐? 17이 같아질 거예요. 여기서 3칸 건너뛰었으니까 17, 15, 17 요렇게 또 같아지는 수가 17이 나온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공통수들의 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항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첫째 항은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첫째 항은 직접 구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주기라고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공차가 되는 거예요. 너는 D1 칸씩 하고 너는 D2 칸씩 하니까 따라서 D1, D2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됐어? 오케이? 봐봐. 얘가 3칸씩 하고 만약에 얘가 6칸씩 하잖아?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짜리야? 6짜리인 거죠? 그래서 6칸씩 건너뛰면 같은 수가 등장할 거라고. 이해돼? 자, 일반 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합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라고 고민이 좀 되는데 자,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연수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막 가는 수열이 있었어요. 됐죠? 오케이? 얘네를 다 더할 거야. 됐니? 다 더할 거야. 얘들아 잘 봐. 이 수열이야. 5번째 항까지 S5는 얼마니? 그럼 5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고 S10은 뭐니? 10까지 10까지 더한 걸 말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런데 이 합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2개씩 더해봅니다.
3이고 7이고 11인데 잘 봐봐. 1에서 3까지 가는데 두 칸이고요. 2에서 4까지 가는데 두 칸이고 3에서 5까지 가는데 두 칸, 4에서 6까지 가는데 두 칸이야. 어차피 두 칸 커지니까 네 칸 커지고 네 칸 커지고 네 칸 커지죠. 돼? 그러니까 두 개씩 더해서 수열을 만들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네. 이해돼? 돼? 자, 그 다음 여기 또 봐야 돼. 두 개만 싫어. 세 개씩 하고 싶어. 1, 2, 3, 4, 5, 6 해도 등차 수열이야. 왜? 세 칸 커졌어, 세 칸 커졌어, 세 칸 커졌어. 9칸 커질 거야. 또 세 개를 해도 세 칸 커졌어, 세 칸 커졌어, 세 칸 커졌어. 또 등차 수열이야. 됐어? 그러니 어떤 수열의 합을 일정한 개수씩 끊어 써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는 거네. 응? 요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의 합 SN이 존재하는데 이 녀석을 몇 개씩 끊어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씩 끊어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끊어 써도 얘도 무슨 수열이다?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이거의 항을 하나로 보고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봐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요. 됐어? 됐니? 선생님이 이걸 SN의 입장으로 써볼게요. SN의 입장으로 알겠어? 너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니까 S3이야. 너는 미쳤나봐. 죄송해요. 여기에 겹쳤어. 4, 5, 6 7, 8, 9 죄송합니다. 겹치면 안 돼. 그럼 좀 이상해지니까. 자, 너는 잘 보세요.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근데 우리 SN은 다 첫 번째 항부터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겁니다. 됐니? 그럼 마지막 얘는 아홉 번째 항까지 합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이거 등차 수열이다. 돼? 식으로는 표현해 드렸어? 그럼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알면 빨리 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합을 일정한 개수씩 끊어서 만든 수열은 여전히 등차 수열이라고요. 됐어? 합을 일정한 개수씩 끊어서 만든 수열은 여전히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까 복잡하게 풀었던 문제를 1초 만에 1초는 좀 너무하고 10초 만에 해결할 텐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요. 열 번째 항까지 합이 20이래요. 그럼 15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니라고 물었어. 오케이? 자, 봐. 5개, 10개, 15개. 5개씩 커지고 있죠. 오케이? 그럼 식으로 쓰지 말고 보세요. 쟤네들을 쭉 가는 어떤 수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 그 다음 10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끊어 썼을 때 합을 일정한 개수씩 여기 5개를 끊어 썼고 여기 5개를 끊어 썼고 여기 5개를 끊어 써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라며.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10이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20이 될 거라고요. 왜? 5가 커졌으니까. 너도 5가 커져야 된다고. 돼? 그럼 S의 15는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잖아. 45 끝. 이해되니? 이게 수열이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장점은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 그럼 단점은 뭐야? 아는 애는 금방 풀고 모르는 애는 식을 다 써가면서 풀어야 된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몇 가지 한번 해볼까?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아까 몇 번이었냐면 필수 예제 10 필수 예제 몇 번이야? 8번. 자, 아까 풀었던 거랑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S의 5가 15예요. S의 10이 80이래요. S의 20이 얼마니에요? 자, 이 문제 보자마자 이건 등차 수열합의 1점을 개수씩 끊는 게 아니네. 왜 끊는 게 아니야? 5칸의 간격이 있는데 갑자기 10칸이 됐어. 그런데 5칸으로 10칸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 이해돼? 자, 만약에 이게 S의 17을 구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방법은 이걸로 풀 수 없어. 1점은 개수씩 끊어야 되니까. 됐어? 갑니다. 5가 있었고요. 10이 있었고요. 15가 있고 그 다음 2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가 15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니까요. 여기는 65입니다. 그럼 얼마가 커졌냐면 50이 커졌어.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0이 커져서 115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 커져서 165라고요. 그럼 S의 20은 다 더한 게 끝이야. 됐어? 여기까지가 80, 195 더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아까는 A랑 D를 찾느냐고 개고생을 했지만 여기는 간편하게 풀 수 있게 된다. 됐어? 자, 공차도 어떻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푼 문제와 몇 가지 활용하는 문제들을 좀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수열에 해당한다고요.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얘기입니다. AN과 SN의 관계래요. 자, 보세요. 잘 봐. 니네들이 다 아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S의 10이라고 하죠. 돼? 여기다 11번째 항을 더하면 S의 11이 되겠죠. 그럼 S의 11에다가 S의 12를 더하면 S의 12가 되겠지. S의 12에다가 13번째 항을 더하면 S의 13이 되겠죠. 이해돼?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S의 12에서 S의 11을 빼는 순간 A의 12가 등장하겠지. 이해돼? 너무 간편한 얘기.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와 똑같다고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 쭉 가서 n-1번째 항, n번째 항을 SN이라고 하는데 잘 봐. 몇 가지만 해보자고요. 그냥. 여기까지가 S의 3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S3에다가 네 번째 항을 더하면 S의 4가 되는데 이걸 살짝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네가 넘어오잖아? 그럼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네 번째 항이 나오지 않겠니? 라고 질문한다고요. 돼? 이해돼?
아, 그러니 똑같은 원리로 한다면 여기까지의 합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요. 요게 s의 n-1이라고요. 거기다가 n을 더하면 sn이 되겠죠. 됐어? 따라서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합이 주어져 있는 거야.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를 찾을 때 사용한다고요. sn에서 sn-를 빼면 an이라고. 돼?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2부터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뭐가 될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 봐봐. 1, 3, 6, 9, 12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이야. 1은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1, 3, 6, 9, 12의 합) 요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S5입니다. 이게 S의 4예요. 둘이 빼면 12가 등장하죠. 그지? 이해돼? 첫째 항이 바뀌어도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구하는 데는 하등의 역할을 못해. 왜? 사라질 거니까. 이 첫째 항의 의미가 잘 봐. 첫째 항이 그냥 세모여도 S5에서 S4를 빼면 무조건 12가 나온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얼마인지는 둘이 빼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첫째 항은 도대체 뭘로 해야 되느냐? 내가 구한 AN으로 첫째 항을 찾는 게 아니라 S의 원으로 첫째 항을 해라, 이런 뜻이 된 거라고요. 돼? 이해되니? 됐어? 자, 문제 요것만 갖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수 예제 11번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무조건 첫째 항 먼저 구합니다. 첫째 항은 S1의 값이 되니까 1을 집어넣어서 1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2라고요. 됐죠? 그리고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SN에서 SN-1을 빼면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빼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빼주면 끝난다. 됐죠? 식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빠르게 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n 빼기 4가 돼요. 근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나 되는 거라고. 됐어? 이해돼? 자, 그럼 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항부터는 2n 빼기 4인데 여기다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로 똑같았네? 이해돼? 그러니까 너는 첫째 항부터 그냥 등차 수열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끝난다고요. 됐니?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주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2번 갑니다. 2번.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자, 첫째 항은 S1, A1은 S1의 값으로 찾으니까 6이 됩니다. 자, 그럼 일반항 AN은 SN에서 SN-1을 빼주는 거야. 직접 여러분 빼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선생님은 직접 한 거 여기 칸이 모자라서 선생님은 암산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6n 빼기 2가 나오고요. 이건 항상 두 번째 항부터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 자, 갑니다. S를 가지고 구한 첫 번째 항은 6인데 A를 가지고 구한 첫 번째 항 보세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가 되죠. 이해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 합을 가지고 만든 수열은 첫째 항은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답을 쓸 때는 A1은 6, AN은 6N 빼기 2. 너는 두 번째 항부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 오케이?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정리를 지금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더 해드릴 수도 있지만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보자고. 아까 SN,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 전제하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였어? 2차 함수였어. 근데 누가 없었어야 됐어. 그쵸?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상수항이 있지.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고도 생각해 볼게요. 이 상수항 2가 얼마나 사족인 거냐면 SN에서 SN 빼기 1을 뺄 거예요. 그럼 누구는 바뀌냐면 여기가 N 빼기 1, 여기가 N 빼기 1로 바뀌는데 상수항 2는 그대로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2가 그대로 있고 여기도 2가 그대로 있어. 둘이 빼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녀석이었어 원래. 이해돼? 있으나 마나 한 녀석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첫째 항에다가 뭔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해서도 풀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첫째 항은 S1으로 찾아놓고 AN을 찾아놓은 다음에 그 AN을 찾은 A1과 S1을 비교해서 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다르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내용은 등차뿐만이 아니라 등비 수열, 뭐 여러 가지 수열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오늘 이렇게 저번 시간 오늘 1시간 해서 등차 수열 끝냈습니다. 내용 공부하시고 문제 푸세요. 수고하셨습니다.